요새 너도 나도 다 과일 위탁하는데 과일 위탁 레드오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챗 GPT한테 온라인 농산물 시장 규모를 물어보면 매년 8에서 10% 정도 성장한다고 나옵니다. 반면 오프라인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2027년에는 온라인이 오프라인 규모를 이길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매년 1조씩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같은 개인 셀러 몇십 명이 경쟁자로 들어온다고 해서 제 매출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미 2, 3년 전에 과일 위탁 판매가 유행한 뒤 고수분들이 이미 자리 잡은 늦은 시기인 2024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월 매출 3천에서 6천씩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온라인 농산물 시장이 지금 죽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진입해도 충분히 매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새로운 셀러들이 많이 유입됐으니까 올해는 제 매출이 좀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올해 오히려 더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큰 시장에서 1인 셀러 한 명 한 명이 주는 영향은 정말 미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선식품에는 시즌성이라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산품은 재고가 떨어지지 않는 한 매일매일 상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매일 리뷰와 판매량 실적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위에 있는 판매자가 상위에 노출되니까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니까 또 리뷰가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상위에 있는 판매자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 상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공산품은 후발주자들이 상위에 있는 판매자를 잘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반면 신선식품은 팔지 못하는 기간이 길게 존재해요. 그래서 매년 판매량과 리뷰 실적이 초기화되고 작년에 많이 팔았던 판매자와 초보자들도 같은 점수에서 올해 다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쿠팡에 검색해보시면 리뷰가 10개에서 20개밖에 없는 판매자들도 상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 같이 같은 시간에 판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리뷰 100개를 쌓은 판매자라고 해도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한 판매자와 실적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와 리뷰 실적을 쌓지 못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조금만 실적을 쌓으면 상위 노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참외 제철이라고 너도 나도 다 참외 팔면 레드오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4월 제철 식품인 참외뿐일까요? 그리고 팔 수 있는 게 과일뿐일까요? 과일, 채소, 수산물 다 합치면 팔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대충 봐도 100가지가 넘는데 개인 셀러들이 매달 100가지의 상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한 달에 10개 내외로만 상품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100개 다 올리고 싶은데 언제 100개의 상품을 소싱하고 언제 100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요. 직원을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셀러가 다 같은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4월 제철 나물인 취나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쓱 봐도 겹치는 판매자분들이 많죠? 쿠팡에서는 1페이지에 최대한 다양한 상품들을 노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겹치는 판매자분들이 많다는 건 지금 취나물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취나물을 판매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셀러들은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셀러들이 파는 상품들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블루오션의 키워드는 항상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팔아서 경쟁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경쟁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차별성입니다. 공산품은 가격 이외에 차별성을 주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셀러들이 테무, 알리의 한국 진출을 경계하는 이유가 그동안은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공급받아서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테무랑 알리에서 똑같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신선식품은 달라요. 내가 어떤 농장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하냐에 따라 같은 과일이어도 차별성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농장 30년 장인이 재배한 꿀사과랑 백화점 납품용 프리미엄 정품 부사사과 둘이 같은 사과인데 뭔가 다른 상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상품명을 짓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판매자와는 특별한 차별성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썸네일, 상품명, 상세 페이지에 열심히 공들인 상품은 가격이 다른 판매자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도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성 덕분에 신선식품은 쿠팡 아이템 위너로 묶이지 않는다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템 위너가 뭐냐면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 명일 때 가장 저렴하게 파는 판매자만 위너로 노출을 시켜주고 그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리뷰까지도 모두 다 가져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명이 어떻든 상세 페이지가 어떻든 일단 가격이 제일 싸야 노출을 시켜주니까 다른 판매자들끼리 서로 가격 싸움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과라고 해도 원산지, 포장 방법, 생산자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아이템 인어로 묶이지 않게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신선식품을 올려도 쿠팡에 노출될 수 있고 판매자들끼리 가격이 아니라 마케팅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선식품도 아이템 인어로 묶이게 된다면 신선식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농장주나 도매상이 아이템 인어를 독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신선식품은 모든 상품을 다 개별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충분히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쭉 신선식품 위탁 판매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봤는데 신선식품 위탁 판매 지금 진입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레드오션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직 블루오션이구나 지금 진입해봐도 괜찮겠다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